네, 안녕하세요. 아이비어 잉글리시의 다니엘입니다. 한국인의 99%가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영어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알아볼 것은요. 자, 어순이 다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어순이 똑같냐고요? 어순이 다른 게 아니고요. 한국어에는 어순이 없습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 많이들 생각할 텐데, 어순을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는 거하고 한글같이 어순이 없는 고차원적인 언어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영어를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일단은 한국어가 진짜 어순이 없는 건지 한번 살펴볼 건데, 물을 마신다 영희가 부엌에서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마신다 영희가 부엌에서 물을, 부엌에서 물을 마신다 영희가, 물을 부엌에서 영희가 마신다, 마신다 물을 부엌에서 영희가, 부엌에서 영희가 마신다 물을, 영희가 부엌에서 물을 마신다, 영희가 마신다 물을 부엌에서, 다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순서가 다 바뀌고 뒤죽박죽이 돼 있단 말이죠. 자, 한국어는 뭐냐면 내가 생각나는 말부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지금 영희가 먼저 보이면 영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희가 물 마시는 거 보면 물을 마시네? 어디서? 부엌에서. 뭐 이런 식이에요. 부엌이 먼저 생각이 났으면 부엌에서 영희가 물을 마시네? 부엌에서 물을 마시네 영희가? 이렇게 어순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실제로 사용할 때는 그렇다고요. 원래 우리 어법상에는 어순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어순이 이제 없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더 자세하게 이제 하나씩 쪼개서 설명해 드릴 건데, 어순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원래 다른 어순을 익히던 사람이 또 다른 어순을 익히는 거 하고요. 어순이 원래 없었어요. 어순이란 개념 자체가 없던 사람이 어순을 익히는 거는 당연히 다릅니다. 자, 이거 더 쉽게 이해를 해보면은요. 자, 태권도를 하던 사람이 있어요. 운동이죠, 태권도가. 태권도를 하던 사람이 유도 기술을 익히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같은 운동이기 때문에 이제 기초 체력도 있고 어느 정도 근력도 갖추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잘 배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운동에 대한 일단은 기초가 감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늘어요. 바로 실전으로 가서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통용되는 말이 뭐냐면 하다 보면 는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영어로 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프랑스어예요. 자, 발음은 하지 않겠습니다. 프랑스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프랑스 나라도요, 인칭이라는 게 있고 영어와 어법이 굉장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여기다가 어순을 지키는 나라예요. 서양의 대부분은 어순을 지켜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어순이라는 개념이 있던 사람이 영어라는 걸 배우면 굉장히 익숙하다는 거죠. 자기들과 약간 어순이 이 정도만 다른 것만 잘 익히면 그냥 익혀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자기들도 어순을 썼으니까. 새로운 개념이 아니니까. 근데 이 어순이 없던 사람이 어순을 익히는 건 뭐와 같냐면, 원래 태권도가 아니라 음악을 하던 사람이 있어요. 음악. 이 음악 하던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제 음악에 대한 어떤 이런 체계가 잡혀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유도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태권도를 하던 사람이 유도 기술을 익히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만든 한국의 문법책이 없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를 하던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하던 사람들의 책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 한국에 들어온 책이 뭐 예를 들면 일본에서 넘어왔다든지, 뭐 일본에서 넘어왔다든지, 아니면 일본에서 넘어왔죠. 그래서 거의 다 일본에서 넘어온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익히고 있냐면, 마치 이 사람들이 원래 어순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공부를 하듯이 우리도 어순이 다른 줄 알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없다는 걸 지금 알게 된 거거든요. 원래 이 사람들이 하다 보면 되지 식으로 우리가 익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 거냐면, 기초도 안 잡힌 상태에서 무조건 문제 풀고 무조건 실전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한 겁니다. 하다 보면 되겠지, 단어만 익히면 되겠지, 이게 제일 많이 듣는 말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예 기초도 없던 우리가, 어순 없이 어순을 가지고 쓰는 게 왜 쓰는지 이런 걸 모르던 우리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거고 성공률이 많이 적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음악을 하던 사람이 그 유도 기술을 익히려면 운동의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유도를 바로 배울 수가 없고 기초 체력 훈련을 하고 기초 근력을 키워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순서를 가지고 있던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보다 우리는 한 단계 그 앞에 더 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게 이제 있고 나서는 두 번째 그거를 뭐 해야 돼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운 좋게 된 거예요. 운 좋게 그 외국인들하고 똑같이 내가 감을 잡고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 사람은 영어를 성공했던 거고, 근데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은 99%는 그런 감이 오기 전에 영어가 질리고 힘들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게 왜냐면 그 전 단계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지금 체크 표시할 게 아니고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죠? 지금 네모쳐진 이곳에 속해져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나는 그러면 나는 알고 있었어. 나는 그래서 우리한테 맞는 영어를 하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이 영상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내가 진짜 이렇게 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아주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봐보세요. 어순이 왜 필요할까요? 자, 어순을 왜 지켜야 될까요? 어순은 왜 생겼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하나라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리고 왜 이걸 써야 되는지 알고 나는 어순 공부를 했다.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공부했고, 왜 품사라는 거를 내가 익혀야 되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의도와 맞게 잘 사용하고 있었다. 마치 원어민이 사용하는 감각으로.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잘 익히고 있었고 잘 배우고 있었던 건데, 대부분은 이게 안 되죠. 답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뭐라고 딱 한마디로 말하기가 입에서 잘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봐야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보시면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배울 건데요. 두 번째는요, 한국 사람이 잘 모르는 건데 한글을 영어로만 바꾸면 영어 회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첫 번째 던졌던 이 질문들 있죠. 어순이 왜 필요하고 왜 지켜야 되고 왜 생겼는지, 여기에 대한 답까지도 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오늘 정리해보면 일단은 한국어에는 어순이라는 걸 없이 썼다는 거, 어순이 없이 쓰던 우리가 영어를 익히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한글을 영어로만 바꾸면 회화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아니라 진짜 영어 회화가 되는 방법, 그 다음에 진짜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 어순이라는 게 왜 필요하는지 이유를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영상도 재미있게 보시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